최근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저희 스포일러에서 지금까지 전망하고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신차 계획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엿보이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KGM과 체리차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한창 여러가지 소문만 나오고 있을 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KGM 내에 체리차 임직원들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조만간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차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제는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형급 SUV를 같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간에선 렉스턴 풀체인지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리차와 협업해서 만드는 건 어떤 차고 이게 정말 렉스턴 풀체인지로 나오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부터 볼까요? 체리차와 공동 개발을 하는 건 중대형급 SUV라는 게 하나 알려줬고요. 프로젝트 명도 정해졌습니다. SE10, KGM 내부적으로는 그냥 SE10이라 부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 개발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개발의 범위가 비아디아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출시 시기는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고 하니까 빠르면 내년 말 출시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솔린 모델뿐 아니라 친환경 라인업까지 확대해 나갈 거란 겁니다. 플랫폼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더 취재를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확인해 보니 체리차의 티고9을 기반으로 신차를 개발하는 겁니다. 티고9은 어떤 차냐, 2023년에 출시된 중대형 SUV입니다. 크기 재현으로 치면 소렌토보다 살짝 큽니다. 거의 비슷해서 소렌토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리차에 티고 시리즈가 있는데 이 중에서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5인승과 7인승 모델이 있고 파워트레인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서 261마력을 발휘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WLTC 기준 총 주행거리는 1400km를 넘는다고 하고 실내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중국 내수랑 해외 수출용이 살짝 다른데요. 중국 내수에서는 체리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해외 시장에서는 제쿠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까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KGM이 말하는 협업, 신차 개발의 범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플랫폼 이런 건 티고9의 것을 그대로 쓰고요. 디자인은 한국화해서 싹 다 바뀐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내수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뀌어서 들어올지 그대로 들여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자인은 어디가 어떻게 바뀌냐? 티고9을 보면 앞모습하고 뒷모습에 중국차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싹 다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르노 그랑 콜레오스랑 거의 비슷한 전략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그랑 콜레오스처럼 UI, UX나 승차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가격도 괜찮다면 꽤 팔리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이 차가 렉스턴 풀체인지로 나오는 거냐? 이것도 취재를 해보니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렉스턴과는 다른 차로 나오는 거고 렉스턴 풀체인지는 예정대로 F100이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F100이 어디까지 개발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건 취재가 되는 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렉스턴 스포츠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고 어느 정도 취재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우려할 수 있는 게 아니 렉스턴하고 비슷한데 렉스턴하고 다른 차로 나오면 이것도 액티형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겠죠. 우선 바로 잡고 가자면 앞에서 본 것처럼 티고9은 소렌토와 크기가 비슷한 차고요. 렉스턴하고 겹치는 건 명확하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체리차랑 협업해서 만드는 차는 아예 별도 브랜드 아니면 별도 모델 라인업으로 분류할 거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KGM이 모델 라인업, 비아디아 공동 개발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쓰는 차가 따로 있고 체리차와 협업해서 만드는 차는 따로 브랜드를 두거나 별도 모델 라인업으로 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언처럼 기존 모델하고 완전히 겹치는 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럼 KR10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체리차랑 협업해서 만드냐? 비아디랑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 들어가냐? 이런 겁니다. 얘는 비아디랑 공동 개발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 게 유력하다고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정리가 끝나셨을 겁니다. KR10은 가솔린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순수 전기 모델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얘는 이미 개발이 시작된 차이기도 하고 쌍용차 시절에 헤리티지를 할 수 있는 코란도를 계승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공개됐던 콘셉트카보다 디자인도 더 우람해지고 실내에는 물리 버튼도 부활할 예정이라서 가장 기대되는 신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체리차와의 협업 취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일단 신차 계획이 계속 있고 토리스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승차감도 완전 바뀌었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고 UI UX도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 차는 제 도약이라 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치면 한간에 도는 소문처럼 중국 브랜드에 회사를 넘기거나 한다는 소문이나 우려는 잠식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취지는 뭐냐? 제품 라인업을 늘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만큼 인력이나 자금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차를 출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구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체리차와의 협업, 공동 개발을 택한 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혼자 개발할 걸 둘이 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반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자본과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에선 이런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 중국차 수준이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 기업 기술을 훔쳐가거나 할 때와는 다르다. 즉 상하이 차 때처럼 기술만 빼가는 사태는 없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의 KGM에서 빼갈 기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리차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없어서 그렇지 작년 매출만 96조 원에 달하고요. 한 해 판매량이 260만 대가 넘습니다. 중국 내수 판매량이 포함됐다 해도 KGM하고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KGM은 이렇게 만들어진 차를 어떻게 내놔야 하냐는 건데, 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르노이를 참고하고요. KGM의 문제점만 해결한다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가지인데, 만약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나는 체리차 라인업, 또 다른 하나는 기존 KGM 라인업,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체리차 라인업은 그랑 콜레오스를 참고하면 되겠죠. 이미 몇 가지는 충족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이고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어 있고 디자인도 국내 소비자들 취향에 맞게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충족하지 않거나 바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부분은 가격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가격이 진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접근하게 했고요. 이렇게 차를 직접 경험하게 했고 중국 차를 한국화해서 팔아도 괜찮다는 걸 직접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퍼지고 판매량이 올라가고 점유율이 상승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T맵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이걸 굉장히 크게 홍보했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이게 중국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빠르고 UI UX도 깔끔합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중국차 같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들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랑 콜리오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케이스이자 KGM의 체리차 협업 라인업이 따라가야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기존 KGM 라인업인데 여기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액티언처럼 기존 차들하고 너무 겹치진 않아야겠죠. 물론 액티언은 이해가 됐습니다. 15년 전쯤 현대차가 모델 라인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와 비슷한 겁니다. 그 뒤에는 가지치기를 했죠. 어떤 브랜드든 그렇게 늘린 라인업은 시장하고 맞지 않으면 성적이 좋지 못하고 가지치기 대상이 됩니다. i30 CW, 엑센트 위트, 엑스크루즈 대부분 다 비슷한 운명이었고요. 액티언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앞으로 체리차와 협업해서 출시하는 라인업이 늘어난다면 기존 모델들하고도 최대한 겹치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발목이 안 잡힐 겁니다. 크기 순서로 보면 이미 모델 라인업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요? SUV 모델만 보면 소형은 티볼리, 중형은 토레스, 준대형은 이번에 발표된 체리차와 협업하는 SE10, 대형은 렉선 풀체인지로 나오는 F100, 그리고 KR10은 준대형 쪽에 위치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지프로 치면 랭글러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SUV 쪽은 이 정도 라인업만 갖춰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만 잘 해줘도 충분히 승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통해 확인된 건 UI UX를 비롯해서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부정적이었던 여론을 조금씩 타파해 가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물론 이 외에도 신차 관련 소식이 많아서 시기가 적절해질 때쯤 취재한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만 라인업을 제대로 늘려가도 점유율 확보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